자, 이번 시간에는 계단에 대한 문제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지금부터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얘를 플러스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이기면 A 계단을 올라가고 지면 B 계단을 내려간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기면 A 계단을 올라가는 거고 지면 B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때 X회 이겼고 Y회를 졌다고 봅시다. 그때 이 사람의 위치, 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기면 A 계단을 올라간다고 했고요. 플러스 A가 되겠죠. 지면 B 계단을 내려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X회를 이겼다고 했으니까 A 계단씩 X번 올라갈 거예요. 그럼 플러스 AX가 될 거고. 됐죠? 그 상태에서 Y회를 졌다 그랬으니까 B계단씩 Y번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BY.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가 되어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도 알아야 되냐면 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때 이 가위바위보의 총 횟수,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들아.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의 수는 내가 이겼을 때와 내가 졌을 때랑 비기는 경우예요. 다시, 이 경우에서 A가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는 경우 맞나요? 자, 그럼 반대로 A가 이겼으면 B가 지거나 A가 졌으면 B가 이기거나 똑같이 비기는 경우가 있겠죠. 혼자서 비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긴 횟수랑 진 횟수랑 비긴 횟수를 더해 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A가 이겼다면 그만큼 B는 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이긴 횟수랑 뭐랑 같은 거예요? B가 진 횟수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진 횟수라고 한다면 B가 이긴 횟수랑 같은 거예요. 그럼 비긴 횟수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됐나요? 오케이.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 겁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름이와 수빈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됐죠? 자, 이때 얼마 후 아름이는 처음 위치보다 25계단을, 수빈이는 처음 위치보다 5계단을 올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둘 다 올라간 거죠. 맞나요? 자, 이때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알고 싶은 거고요. 문제는 전제 조건에 비기는 경우가 없답니다. 결국엔 이기거나 지거나 승부가 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름이가 이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빈이는 진 거죠. 됐죠? 자, 마찬가지 이번엔 내가 수빈이가 이긴 횟수를 볼 거예요. 얘를 y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얘는 아름이가 진 횟수가 되겠죠. 얘가 됐습니까? 자, 이때 지금 아름이의 기준으로 보면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x번이고 y번 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름이는 x번 이겼기 때문에 3계단씩 x번 올라갈 거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씩 y번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25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수빈이를 보시면 x번 졌고요. y번 이긴 겁니다. 자, 그러면 수빈이는 y번 이겼기 때문에 3y만큼 올라갔을 거고요. x번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됐을 거고요. 해서 총 5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얘네 둘을 연립을 할 건데 결국 내가 구하려는 건 뭐였다고요? x값이었다고요? 그럼 나는 y를 소구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부터 얘를 y는 3x-25라고 보고 대입법을 이용하겠습니다. 가간법 하셔도 됩니다. 난 대입법 할 거예요. 자, 그럼 3배에 3x-25 마이너스 x는 5가 되고요. 자, 분배법칙 해줍시다. 9x-75 마이너스 x는 5가 되고요. 결국 8x가 8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x는 10이라는 답이 나와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결국 아름이가 이긴 횟수는 10번이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수빈이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다면 x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y가 30-25가 되고 5라는 값도 구할 수는 있었겠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름이가 이긴 횟수였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얘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증가량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감소량을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하고 B라는 상품이 있었다고 봅시다. 됐나요? 이때 A가 어떻게 변화를 했어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쵸? 거기다가 B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총 변화량이 되겠죠. A와 B 총 변화량 이렇게 됐나요? 총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에서 A% 증가했다고 볼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X가 있었는데 X의 A%가 증가, 플러스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를 X로 묶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X에서 B% 감소했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X에서 B% 감소, 즉 X에서 X의 100분의 B만큼 감소. 그럼 얘도 X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1-100분의
B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 요 놈에서 증가량이라는 게 100분의 AX예요. X의 100분의 A만큼 증가한 거니까. 두 번째, 증가해서 나온 양. 오케이? 증가한 후의 양. 얘가 X의 1 플러스 100분의 A인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 얘도 첫 번째, 감소량. 얘 감소량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100분의 BX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감소한 후의 양. 얘는 X에다가 1-100분의 B를 해준 거고요. 얘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9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4% 증가했고요. 여학생 수는 5%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감소했대요. 이때 작년에 남학생 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작년 남학생 수 얘를 X명이라고 볼 거고요. 작년 여학생 수 얘를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식 바로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작년 학생이 총 900명이었으니까 X 플러스 Y가 900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나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그죠? 문제는 뭐였냐면 남학생이 4% 증가, 여학생이 5% 감소해서 총 9명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감소한 인원이 9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남학생 X의 4%가 증가한 증가량과 여학생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Y의 100분의 5 얘를 했을 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혹은 어떻게도 세울 수 있냐면 좀 복잡해요. 얘는 작년 남학생 수에 4%가 증가를 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 남학생 수가 된 거예요. 그죠? 증가량이 아니라 증가한 후의 양. 그죠? 거기다가 여학생은 5%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여학생의 총 인원이 되는 거죠. 해서 얘가 원래 900명이었는데 9명이 줄었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도 됩니다.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얘가 훨씬 간단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도 꼭 숙지는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x 플러스 y는 900이었고 요놈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900. 자,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남학생 수니까 5를 곱할 거예요. 여기다가 y를 소거할 겁니다. 5x 플러스 5y는 9, 5, 45. 그래서 계산해 줄 때 더해 주면 9x가 3600이 되고 x는 400이 나와 주겠죠. 자, 그럼 반대로 y는 뭐가 나와요? 500이 됩니다. 작년 남학생 수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작년 남학생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올해 남학생을 물어본다면 어떡할래요? 남학생은 4%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0에다가 얘까지 곱해줘야 올해 남학생 수가 되는 거고요. 얘도 500에다가 5% 감소했다 했으니까 얘를 곱해줘야 올해 여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을 구하는 건지
올해 남학생을 구하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활용은 다 어렵지만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고지고대로 원가라는 게 뭐죠? 물건의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정가라는 건 뭐냐면 그 원가에다가 어떤 이익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가격, 내가 정한 가격. 됐나요?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이 정가를 정할 때 예를 들어 포켓몬빵이 원가가 예를 들어 5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막 300원, 200원에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익을 얻으려면 그거에 비해서 높게 책정을 하는 게 정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가라는 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정가에서 원가를 빼준 게 바로 내가 얻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원가에 A%의 이익을 붙일 거예요. 이때 원가는 X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 X에다가 X의 100분의 A를 붙이는 거니까 앞서 했던 증가량이랑 비슷하죠? 요렇게. 자, 그 다음 원가에다가 A%에 할인을 한다고 봅시다. A% 말고 B%. 자, 할인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빼기면 되겠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1-100분의 B.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익을 붙였을 때랑 할인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할 건데, 오케이.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다. 반대로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두 상품 A, B를 합해서 25,000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때 A 상품의 원가의 12%, B 상품은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800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A의 원가를 X라고 볼 거고요. B의 원가를 Y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해서 얼마에 샀다고요? 25,000원에 샀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원가의 12%, 즉 X에 1 플러스 100분의 12를 해주고 마찬가지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8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자, 얘가 이제 내가 가격을 올린 정가예요. 여기서 뭘 빼준다고요? 원가를 빼준다고요. 즉 X 플러스 Y에 해당했던 25,000원을 빼주는 겁니다. 얘가 바로 3,800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결국 100분의 12, 즉 100분의 112 여기다가 100분의 120y를 해서 25,000원을 넘기면 28,800원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양변 100을 곱해서 뭐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딱 봐도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니?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쨌든 이익이 3,800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A라는 상품에서 어떤 이익을 붙였잖아요. 증가량이 되겠죠. 뭐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B에서도 어떤 증가량이 생겨서
3,8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총 증가량이 3,8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A 상품, 즉 X의 12%랑 Y의 20%를 더해서 결국 3,800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식이 간단하죠. 양변 100을 곱해주면 12x 플러스 20y는 380000이 되고요. 양변 뭐 사로 약분이 되는 것 같네요. 사로도 약분을 할까요? 3x 플러스 5y는 사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4, 9, 36, 4, 5, 20, 0, 0, 0까지. 근데 나는 A의 원가가 알고 싶은 거잖아. X가 알고 싶으니까 Y를 소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다 5를 곱하겠습니다. 5X 플러스 5Y는 1, 2, 5, 0, 0, 0. 둘 빼주겠죠? 그럼 2X는 아래에서 위를 뺄 거예요. 3, 0, 0, 0, 0.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1, 5, 0, 0, 0. 얘가 바로 A 상품의 원가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우리 B 상품의 원가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